엄마,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 메시지를 받은 지 3시간이 지났는데 답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와 라고 쓰면 너무 애처로워 보일까요? 알았어 라고만 쓰면 서운해 보일까요? 그래, 바쁘면 어쩔 수 없지 라고 쓰면 괜히 삐진 것처럼 보일까요?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 하나 보내는 것도 이렇게 조심스러워진 게 언제부터였을까요? 30년 동안 아침상을 4개 차렸던 사람이 이제는 2개만 놓습니다. 아니, 어떤 날은 하나만 놓습니다. 남편은 먼저 일어나 나가버리니까요. 빈 의자를 보면서 물을 끓입니다. 혼자 먹을 국 한 그릇. 자식이 전부였던 사람이 자식 없이 살아야 하는 시간이 옵니다. 아무도 준비시켜주지 않은 시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지 않은 시간, 그 시간 앞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누구지? 김순자 씨는 68, 오늘도 마트에 갔습니다. 습관처럼요. 주부라면 장을 봐야 한다는 생각, 그게 30년 넘게 몸에 배었으니까요. 장바구니를 들고 채소 코너를 지나다가 문득 멈춰섭니다. 뭘 사야 하지? 예전엔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마트에 들어서면 머릿속에 자동으로 목록이 떠올랐어요. 큰아들은 양파를 못 먹으니까 양파 빼고, 작은 딸은 버섯을 싫어하니까 버섯 말고, 남편은 생선을 좋아하니까 고등어 사고, 손주는 딸기를 좋아하니까 딸기도. 머릿속에 4명의 식단이 늘 돌아갔습니다. 아니, 5명, 손주까지. 근데 이제는 남편은 저녁 약속이 많고, 아이들은 각자 집에서 먹고, 손주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장바구니에 뭘 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결국 몇 가지만 집어들었어요. 시금치 한 단,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계산대로 가면서도 이상했어요. 이게 다야. 예전 같으면 카트에 가득 담았을 텐데 집에 와서 냉장고를 엽니다. 유통기한 지난 반찬들이 가득합니다. 혼자 먹으려고 만든 것들. 근데 혼자 먹으니까 다 먹기도 전에 상해버려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다 한두 번 먹고 남은 것들. 나 하나 먹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나 하나라는 말이 이렇게 슬프게 들릴 줄 몰랐어요.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부엌을 나오려다가 선반 위 찜통이 눈에 들어와요. 먼지가 쌓여 있는 찜통. 예전엔 매일 썼었는데 이제는 꺼낼 일이 없어요. 찜통에 감자 쪄서 아이들 간식 주고, 호박 쪄서 남편 아침에 올리고, 고구마 쪄서 손주 간식 싸주고, 이제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먼지만 쌓이고 있어요. 저녁 7시. 예전 같으면 제일 바쁜 시간이었어요. 밥 차려놓고 밥 먹어? 하고 소리 지르고 설거지하고 애들 숙제 봐주고 학원 가야지 하고 재촉하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TV만 봅니다. 보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켜놓은 거죠.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시간이 안 갑니다. 예전엔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는 시간이 남아돕니다. 하루가 너무 길어요. 뭘 하며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핸드폰을 듭니다. 가족 단톡방을 엽니다. 예전엔 매일 사진이 올라왔어요. 오늘 점심 이거 먹었어요. 애 유치원에서 상 받았어요. 회사에서 회식해요. 손주 사진, 밥 먹는 사진, 일상 사진들. 단톡방이 매일 시끌벅적했어요. 근데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제가 먼저 뭘 물어봐야 대답이 옵니다. 오늘 날씨 좋더라. 다들 뭐해? 메시지를 쓰다가 지웁니다. 괜히 잔소리처럼 보일까봐.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단톡방을 나가기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자 씨는 요즘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한테 너무 간섭했나? 너무 집착했나? 너무 헌신했나? 아니면 너무 잘해줘서 이제 필요 없어진 걸까? 25에 결혼해서 40년을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도시락 3개 싸고 애들 깨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 하고 학원 데려다 주고 저녁 차려놓고 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었냐고요? 아니요. 그게 행복이었어요. 정말로요. 아이들이 엄마 사랑해 하고 안기면 그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피곤한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친구들이 취미 생활하자고 해도 애들 봐야 해서, 동창회 가자고 해도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여행 가자고 해도 애들 방학 때 같이 가야지. 모든 답이 애들 때문이었어요. 친구들은 그랬어요. 너 너무 아이들한테만 매달리는 거 아니야? 그때는 이해 못했어요. 아니, 엄마가 당연히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애들이 이제 자기 인생을 삽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고, 머리로는 압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분가했고, 작은 딸은 혼자 살면서 바쁘게 일하고, 다들 자기 인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슴은 자꾸 묻습니다. 그럼 나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다들 바빠 보여요. 영희는 요가 가방을 들고 왔고, 미숙이는 등산복을 입고 왔어요. 나 요즘 수채화 배우러 다녀. 진짜 재밌어. 나는 등산 동호회 들어갔어. 매주 산에 가. 나는 손주 봐주느라 바빠 죽겠어. 근데 그게 또 행복해. 모두 신나게 즐겁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순자 씨한테 묻습니다. 순자야, 넌 요즘 뭐 해? 나는 그냥 뭘 한다고 말해야 할까요? 집안일. 근데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남편 하나 챙기는 건데 그게 할 일이라고 말하기는 민망해요. 취미? 없어요. 친구 만나기?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몇 달 만인데요. 그냥 집에 있지. 뭐? 친구들이 잠깐 조용해집니다. 그러더니 영희가 말해요. 순자야, 너도 뭐 좀 해봐.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 미숙이도 거듭니다. 맞아. 나도 처음엔 뭐 할지 몰랐는데 일단 뭐라도 해보니까 좋더라. 친구들 얘기 들으면서 괜히 초라해집니다. 그래,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그 생각만 맴돕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걷습니다. 나도 뭔가 해야 하는데 근데 뭘 해야 할까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게 뭐였더라? 피아노? 결혼하고 한 번도 안 쳤어요. 그림. 아이들 크레파스 사줄 때만 생각났었어요. 책. 동화책만 수백 권 읽었지. 제가 읽고 싶은 책은 한 번도. 집에 와서 검색합니다. 60대 취미 추천. 수채화, 서예, 요가, 등산, 사진, 원예.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를 신청했어요. 친구 영희가 재밌다고 했으니까. 첫 수업날 강의실에 들어서니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선생님이 친절하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할 김순자님이에요. 다들 박수를 쳐줍니다. 괜찮은 분위기예요. 붓을 잡고 그림을 그립니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여주고 따라서 그리라고 해요. 사과 하나 그리는 건데 생각보다 어렵네요.
옆 사람 것을 슬쩍 보니까 훨씬 잘 그렸어요. 나만 못 그리네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계속 딴 생각이 납니다. 작은 딸 요즘 잘 먹고 다니나? 어제 전화했을 때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는데. 큰아들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는데 괜찮으려나? 손주, 감기는 다 나았으려나? 붓을 들고 있는데 마음은 자꾸 자식한테 갑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걷습니다. 재밌었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딱히 재미없진 않았는데 딱히 재미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취미가 없어서 공허한 게 아니라 자식 말고는 생각할 게 없어서 공허한 거였어요. 뭘 하든 마음이 자꾸 자식한테 가요. 자식 걱정, 자식 생각. 그게 30년 넘게 습관이 되어버렸으니까. 밤이 되면 더 심해집니다. 남편은 먼저 자고 순자 씨는 천장을 봅니다. 나는 뭐지? 엄마 아니면? 아내 아니면? 김순자는 누구지? 잠이 안 옵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나는 평생 뭘 한 거지? 아이들 키운 것밖에 없는 건가? 그럼 나는 그냥 엄마 역할만 한 거야?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핸드폰을 엽니다. 갤러리를 봅니다. 온통 자식들 사진이에요. 아이들 어렸을 때, 첫 돌 때, 100일 때, 돌잔치 때, 입학식 때, 졸업식 때, 결혼식 때, 수천 장이 넘어요. 근데 정작 순자 씨 사진은 없어요. 혼자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늘 누군가랑 같이 있는 사진뿐. 아이들이랑, 남편이랑, 손주랑. 나 혼자 있는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어요. 사진 속에 나는 없었습니다. 엄마로서의 나, 아내로서의 나, 할머니로서의 나만 있었어요. 그럼 그 역할이 끝나면 나는 사라지는 건가요? 새벽 4시, 잠이 안 와서 주방에 나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두운 새벽.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어요. 나 뭐 하러 사는 거지? 그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옵니다.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로. 근데 그 말이 너무 커서 방 안가죽 울립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순자 씨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갑니다. 이번 명절엔 아이들이 다 온다고 했어요.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담습니다. 큰아들이 좋아하는 갈비, 작은 딸이 좋아하는 새우,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들. 카트가 가득 찹니다. 예전처럼요. 이 순간만큼은 예전 같아요. 뭔가를 준비하고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하고 이게 익숙해요. 며칠 동안 음식을 준비합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어요.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이래야 엄마지. 명절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음식을 데우고 상을 차립니다. 완벽하게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가득 채웁니다. 11시쯤 온다고 했어요. 10시 50분, 순자 씨는 현관문 쪽을 봅니다. 설렙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니까. 11시 10분, 큰아들 가족이 도착합니다. 엄마, 왔어. 어서 와. 순자 씨는 활짝 웃으며 맞이합니다. 손주가 뛰어와 안깁니다. 할머니! 이 순간이 좋아요. 근데 며느리가 말합니다. 어머니, 저희 일찍 가봐야 해요. 저가도 가야 해서. 그래? 몇 시에? 한 2시쯤요? 한 2시. 지금 11시니까 3시간? 그래, 알았어. 밥이나 먼저 먹자. 상을 차립니다.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많이 먹어, 순자 씨가 계속 권합니다. 근데 아들은 핸드폰만 봅니다. 이거 먹어봐. 네가 좋아하는 갈비야. 네, 대답은 하는데 눈은 핸드폰에 가 있어요. 며느리는 아이들 밥 먹이느라 바빠요. 애들아, 천천히 먹어. 할머니가 맛있게 해주셨잖아. 근데 정작 본인은 먹지 않아요. 대화가 없어요. 예전엔 명절 때 모이면 이런저런 얘기로 시끌벅적했는데 지금은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려요. 순자 씨가 말을 겁니다. 요즘 회사는 좀 어때? 네, 괜찮아요. 바쁘지? 네, 좀 바빠요. 짧은 대답. 더 물어보고 싶은데 왠지 더 물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요.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요. 그냥 밥만 먹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려다가 며느리가 말립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갑니다. 순자 씨는 거실에 앉아 있어요. 손주한테 다가갑니다. 우리 순주이, 할머니랑 놀까? 나 게임할 거야. 손주는 태블릿만 봅니다. 할머니가 재미있는 거 보여줄까? 괜찮아요. 순자 씨는 다시 소파에 앉습니다. 자기 집인데 손님 같아요. 1시 30분, 아들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밥 먹고 1시간밖에 안 됐는데. 그래, 알았어. 현관에서 신발을 신습니다. 순자 씨는 손주 옷을 매만져 줍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와. 그래, 또 와.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다음에 또 올게요. 건강하시고요. 그래, 조심히 가.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문이 닫힙니다. 차가 멀어지는 소리, 엔진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사라집니다. 순자 씨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집니다. 활짝 웃던 얼굴이 천천히 무너집니다. 거실로 들어갑니다. 아까까지 앉아있던 소파, 아까까지 놀던 장난감, 아까까지 마시던 컵,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하나씩 치웁니다. 며느리가 하다만 설거지를 마저 합니다.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어요. 하나씩 닦습니다. 물소리만 들립니다. 집이 너무 조용해요. 그릇을 닦다가 순자 씨는 멈춥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계속해요.
근데 눈물이 계속 나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자식이 미운 것도 아니고 섭섭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공허해요.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이렇게까지 기다렸는데 3시간, 겨우 3시간. 냉장고를 엽니다. 남은 음식이 가득해요. 갈비찜, 잡채, 전, 며칠. 노간 만든 음식들. 이걸 언제 다 먹죠? 또 상할 텐데.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왔어요. 애들 갔어? 잘 있다 갔어? 남편이 TV를 켭니다. 순자 씨는 남은 음식을 데웁니다. 둘이서 밥을 먹습니다. 아까 그 많던 음식 이제 둘이서 먹어요. 남편이 말합니다. 맛있네. 수고했어. 순자 씨는 대답 없이 밥만 먹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순자 씨는 또 설거지를 해요. 오늘만 몇 번째인지. 남편이 주방으로 옵니다. 애들도 바쁜 거 알잖아. 왔다 간 것만 해도 어디야. 맞는 말이에요. 머리로는 압니다. 나도 알아. 근데 가슴은 모르겠어요. 남편이 다시 말합니다. 넌 왜 자꾸 애들한테만 매달려? 이제 좀 내 인생 살아. 내 인생? 그 말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내 인생이 무엇이? 40년을 엄마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 인생을 찾으라고. 어떡해요? 당신은 좋겠네. 회사 생활 40년 하면서 평생 자기 인생 살았잖아. 순자 씨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나는 뭐 한 게 있어? 애들 키운 것밖에. 남편이 말문이 막힙니다. 그게 나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에요. 잠시 침묵. 남편이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리고 거실로 나갑니다. 순자 씨는 주방에 혼자 남았어요. 물을 틀어놓은 채로 멍하니 서 있습니다. 눈물이 또 납니다. 이번엔 소리 내서 옵니다. 작게, 하지만 소리 내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남편한테 들리지 않게 조용히 문을 닫아요.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큰 소리로는 울지도 못해요. 그냥 숨만 쉽니다. 작게, 조용히.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소리는 낼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이 떠나서 슬픈 게 아니라 자식 말고는 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슬픈 거였어요. 나는 오후 엄마예요. 그 소개가 너무 익숙해서 그것 말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역할을 빼면 나는 누구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집 밖으로 나왔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숨이 막힐 것 같아서요. 별 목적지 없이 그냥 걷습니다. 걷다 보니 동네 도서관 앞입니다. 들어가 볼까? 별 생각 없이 문을 밉니다. 도서관은 조용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어요. 순자 씨는 책꽂이 사이를 걷습니다. 요리책, 소설책, 자기계발서. 눈으로 훑어봅니다. 딱히 읽고 싶은 건 없는데 그냥 둘러봅니다. 철학 코너를 지나가다가 한 권이 눈에 들어옵니다. 노년의 의미. 제목이 마음에 걸려요. 책을 집어듭니다. 아무 페이지나 펼칩니다. 그리고 읽습니다. 우리는 역할과 자신을 혼동한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고
우리가 무엇인지로만 살아간다. 순자 씨는 그 문장을 다시 읽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가슴이 뜁니다.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고 자기가 무엇인지로만 살아간다고.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직장인으로서 그 역할들이 나라고 착각한다고. 순자 씨는 벤치에 앉아 계속 읽습니다. 역할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주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만들어가는 것. 책을 덮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나는 나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 생각해 봅니다. 없는 것 같아요. 늘 주어진 역할만 했어요. 딸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순자 씨는 그 책을 빌렸습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가방 속 책이 계속 신경 쓰여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생각이 위로가 됩니다. 며칠 후 친구 영희를 만났습니다. 영희도 요즘 비슷하다고 했어요. 나도 요즘 그래. 애들 다 컸는데 나만 덩그러니 남은 것 같아.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넌 어떻게 해? 영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지. 근데 요즘은 나를 찾아보려고 해. 예전엔 못했던 거. 나를 찾는다? 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거 생각해보는 거. 쉽지 않더라. 평생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조금씩 해보니까 나도 뭔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 영희가 말을 이었어요. 예전엔 다 참았잖아. 애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근데 이젠 좀 나를 위해 살아봐도 되지 않을까? 순자 씨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 집에 돌아와서 빌린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다른 페이지를 읽습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역할로부터 해방되어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 프랑스 철학자 시몬드 보부아르는 노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여성들은 평생 타인을 돌보는 데 익숙해져서 정작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늙어간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자기 삶을 살 기회가 온다. 순자 씨는 서랍을 뒤적입니다.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어요. 결혼하기 전에 쓰던 일기장. 먼지를 털어내고 펼칩니다. 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 글을 쓰고 싶다. 23살 순자 씨의 꿈들. 하나도 이루지 못한 꿈들. 눈물이 납니다. 그때 그 사람은 어디로 갔을까요? 꿈 많던 그 사람. 하고 싶은 게 많던 그 사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엄마 되고 그러면서 사라졌어요. 순자 씨는 눈물을 닦습니다. 그리고 일어섭니다.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늦은 거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그게 시작인 거예요. 68이면 늦었나요? 아닙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보다 일찍 조용히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간, 공기가 맑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걷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처음 보는 것들이 보입니다. 아니, 원래 있었는데 이제야 보이는 것들. 나무가 예쁘네요. 꽃이 피었네요. 새가 노래하네요.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보입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쉽니다.
이 순간이 나쁘지 않아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조용하지만 평온해요. 하이데거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진정한 존재는 역할이 벗겨진 후에야 드러난다. 엄마라는 역할, 아내라는 역할, 그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나를 만날 수 있다고. 순자 씨는 수채화 수업을 그만두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요. 친구가 좋아한다고 해서 따라했던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어요. 대신 혼자 카페에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어요. 혼자 카페에 앉아 있다니. 심심해 보이면 어쩌지, 쓸쓸해 보이면 어쩌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았어요. 그냥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다들 바쁘게 걸어가요. 순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바빴었지. 아이들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밥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바쁨이 사라졌어요. 그게 슬픈 게 아니라 낯선 거였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내 시간이 생긴 거니까. 무엇을 해도 되는 시간,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시간, 나를 위한 시간. 순자 씨는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얼마 전에 산 거예요. 펜을 듭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제목을 씁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뭘 좋아하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노트에 적힌 것들, 커피 마시는 것, 아침 산책, 조용한 시간, 혼자 있는 시간. 하나씩 적습니다. 작은 것들이에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며칠 후 순자 씨는 오래된 CD를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하던 클래식 CD. 먼지를 털어내고 플레이어에 넣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쇼팽의 녹턴. 순자 씨는 눈을 감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이 느낌 너무 오랜만이에요. 대학 때 피아노를 쳤었어요. 잘 치진 못했지만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쳤어요. 피아노도 처분했고. 음악을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다시 배워볼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너무 늦었나요?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 후 순자 씨는 피아노 학원 앞에 섰습니다. 성인 취미반 모집 문에 붙은 광고를 봅니다. 망설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근데 문을 밉니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예요. 어르신 처음 배우세요? 아니요. 예전에 좀 쳤었어요.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40년도. 더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배우시면 돼요. 요즘 성인분들 많이 오세요. 선생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순자 씨는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날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건반을 만집니다. 차가운 느낌. 근데 설렙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어요. 예전처럼 안 움직여요. 틀리고 다시 치고 또 틀리고. 근데 짜증나지 않아요. 오히려 집중됩니다. 이 순간 오로지 나만 있어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아내도 아니고 그냥 피아노 치는 김순자.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뒤로 이해되지만 앞으로 살아야 한다. 과거를 후회할 순 있어도 과거로 돌아갈 순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옵니다. 기분이 좋아요.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 작은 것이지만 나를 위해 한 거라는 느낌. 집에 들어서니 남편이 있어요. 어디 갔다 와? 피아노 학원. 피아노? 갑자기? 배우고 싶어서.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좋네, 좋아.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냥 좋다고 해요. 며칠 후 순자 씨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사진들이 나왔어요. 23살 순자 씨, 친구들이랑 여행 갔던 사진, 혼자 찍은 증명사진, 대학 졸업사진. 사진 속 그 사람이 예전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조금 친근해 보여요. 안녕, 오랜만이야.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라 묻혀 있었던 거였어요. 엄마라는 이름 밑에, 아내라는 역할 밑에 그 사람은 여전히 여기 있었어요.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처진 눈꺼풀. 예전 그 얼굴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나예요. 김순자. 그리고 이 얼굴도 나쁘지 않아요.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시간이니까. 자식이 전부였던 사람이 자식 없이 사는 시간.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